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홍창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월제 회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스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생토록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문화유산 단절되고 잊혀지고 지금 이제 망각된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인 고려 문화를 제 금생의 소명처럼 일생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학자는 아니야. 근데 고려 불화 이걸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국내외 이렇게 여러 나라 그리고 그 나라마다 최고의 학군 명예로운 그런 교수들하고 이렇게 학술대회로 서로 교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해외에서 많이 나가고 그분들을 국내에 초빙도 해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교수들이 많게는 80몇 개 되는 교수들이 모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양한 전공이 있죠, 그죠? 정치나 경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종교나 예술까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많은 것을 제가 듣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문화유산이 고려불화 이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고려불화 아십니까? 모르죠? 네. 섭섭하다. 나 그럼 오늘 강의할까 말까. 왜냐면 스님이 20년이나 넘게 KBS나 굉장히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스님이 나왔어요, 사실. 그것도 한국에도 아니고. 또 지난 5년간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초대돼서 전시회를 할 때는 계속 KBS, MBC는 한 번 나왔지만 TV조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해당 스님하고 막 뉴스에 했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 나 가까이 있을 거야. 오늘 하면 인지가 되겠습니까?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려불화 불화하는데 이게 문제라.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이제 무기는 아니에요. 불화 이게 종교화다. 그래갖고 숙제 관심조차도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 생각이.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앞으로 미래세 수십 년을 이 세상에서 더 사실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다른 사람보다는 약간 톤이 높은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로서 어떻게 타의 모범이 되는 것들 리더가 될 것인가. 또 많은 그 사회 계층 속에서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저는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려불화가 먼저 나가는 건 아닌데 나 아느냐고 잘난 척 좀 하려는 게 모른다는 게 너무 섭섭해서 이거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그 많은 그 최고 그 교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내가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은근히 힘겨루기가 좀 나와요.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교수들은 하버드대 교수 같은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그죠? 근데 또뭐 예를 들어서 좀 잘 나가는 국가의 명문대 교수들은 내가 최고다. 은근히 이런 게 있습니다. 모이면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또 내지 국토가 가장 큰 나라. 국토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러시아죠? 러시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큰 나라가 어딜까? 아니지. 저렇게 해서야 어떻게 뛰어난 CEO가 되는지 나 잘 모르겠다. 어디? 모르지. 캐나다. 그러지. 캐나다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딜까? 오스트레일리아. 저거 보라니까. 오늘 나 부르기를 잘 부른 거야. 미국 아니야, 미국. 그렇죠? 네. 하여튼 세계 나라만 하고 우리나라는 몇 위입니까? 우리나라 109위. 국토 면적. 아시겠죠? 그럼 북한은 몇 번째일까? 99번째. 네, 북한이 우리보다 좀 더 넓어요. 그래, 99번째. 그러면 남북한 다 합쳐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75배가 더 크다고 하는데 걔네는 몇 위냐 이제 세계? 한 80위가 돼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플러스 한다면 한 87위는 된다. 세계적으로. 국토가. 근데 그런 게 은근히 힘겨루기가 좀 됩니다, 사실. 그리고 누구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은근히 내가 최고야? 라는 마음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나는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사실 그렇고. 근데 어떻게 최고 베스트 리더십을 갖고 최고의 내가 사람이 되느냐? 예?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큰 관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자기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내가 그래도 좀 더 들어봐야 돼 라고 앉아있다라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인격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듣기 좋으라고가 아니라.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쬐끄만 나라가 어디냐? 로마의 바티칸이지, 그죠? 예. 거기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복궁만 하다고 그래, 크기가. 그렇게 가히 얼마나 작은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이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종교 지도자고 예술가로서 오늘 세계에서 254번째 크기의 국토를 가진 바티칸 내관에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바빠서 아마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나만큼 모를걸?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원래 가톨릭 신자가 세계적으로 보면 8억 명이라고 그래. 8억. 우리 전체 지구 인류는 60억이야, 현재. 거기서 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되겠지만 하여간 60억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 60억이 최고 가고 싶은 데를 꽂아라 하면 바티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계 3대 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프랑스 스님이 지금 5년간 가서 고려 불화의 장르를 만든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하는 바티칸입니다. 그래, 면적이 그렇게 코딱지만한 데서 3대 박물관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탈리아하고 로마하고 가톨릭계인데 이탈리아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한 80위권에 돼, 국토 면적이.
똑같은 가톨릭인데 이제 이탈리아는 이제 정교회라고 하고 로마는 이제 교황 제도인데 서로 간에 반목한 세월이 한 1000년이 됩니다. 1054년대에서부터 정교회에서 로마 교황을 제1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나선 때가 그때니까. 그러다 한 1000년 만에 서로 화해를 해서 이제는 잘 지내는 그런 저기로 왔습니다. 세계에서 나는 사성인을 빼고 최고인을 뽑는다고 하면은 그때 그 바티칸의 교황 율리우스 2세를 나는 꽂아요. 아시겠어요? 왜냐? 최소 국토에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 이게야. 그래서 율리우스 2세가 천재화가 미켈란젤로로 부르게 되죠. 그 점이 그 교황님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 교황은 정말 신의 경지에 있었던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직접 역사를 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난 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성당에를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 너무 엄청나가지고 본인이 못하겠다고 그랬어. 손드는 거예요. 나는 조각가이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교황께서 당신이 그리시오 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할 수 없이 교황이 왕이니까 왕명을 거용하면 안 되니까 했어. 그 대신 내가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여기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교황께서 한 1년쯤 돼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려놨나? 잘 그렸나 못 그렸나? 그러고서 들어갔는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아주 붓을 꺾어 집어 내 동댕이를 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들어왔냐? 이 교황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막 야단을 친 거예요. 감히 뒤돌아 네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미켈란젤로가 뛰쳐나가고 나서 이렇게 1년간 그린 천정 벽화를 보니까 이 교황께서 정말 천재로다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찾아가서 다시 그려주기를 정중히 요청해서 미켈란젤로가 4년여에 걸쳐서 천지창조만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나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지만 그분이 그걸 그리면서 얼마나 절절했느냐면 사다리 위에서 그냥 거꾸로 누워갖고 그렸는데 천정벽화니까 신발을 벗을 때는 신발에 살이 붙어가지고 피가 줄줄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장화를 벗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더 유명한 정말 훌륭한 명언이 하나 있어. 미켈란젤로가 4년 만에 그걸 완성해놓고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이것은 그분이 그린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린 것이다. 나는 신을 배신했을 뿐이다. 간간 기적이라는 게 있는데 기적이란 인간과 신의 마음이 딱 한 번에 통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선물이 기적이라는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수 칠만 합니까? 안 합니까? 칠만 하죠. 얼마나 훌륭한 얘기야. 그래서 조성된 그 바티칸 시스테나 원래가
그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 그 무덤 위에다 세운 거. 그래서 그 조그만하고 열악한 그런 나라에 스위스 사람들이 가서 지금도 정예병들이 가서 순찰 돌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 위력을 갖춘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종교와 예술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건지, 그거야말로 말할 수 없는 큰 국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누구든 못 건드려. 근데 우리나라를 한번 살펴보자 이기야. 우리나라에도 918년부터 1392년까지 고려라는 시대가 있었어. 뭐 400~500년 만에 바뀌고 신라가 1000년은 왔지만은 그렇게 바뀌면서 문화도 바뀌고 뭣도 바뀌고 계속 바뀌고 임시정부 수립되면서 뒤집었다 제껴졌다 하면서 21세기 지금 이 시대가 왔다 이 말이지. 우리 고려시대 때는 고려시대 이전에 통일 삼국시대 때부터 원래가 사실 불교를 공인한 그런 때였어요. 백제를 시작해서 고구려, 그 다음에 맨 나중에 2차돈에 저기로 해서 이제 신라가 불교를 인정을 하다가 918년도에 왕건이가 고려를 세우면서 그 세 나라의 뜻을 이어받아서 고려라는 국호를 세우고 고려라는 것은 불교 국가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국법, 헌법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 왕건이가 훈요 10조를 발표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불교에 관한 금기사항이라든가 또 그것을 활성화해야 하는 조항을 4개나 그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1938년대부터 중국 송대 때인데 우리가 이런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화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불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 그림이요, 그죠? 부처 그림, 기법이 들어오고 안료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려인들이 그때도 하여간 늘 전쟁이었어. 고려가 한 472년인가 지속됐었는데 그때도 편할 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왕족과 귀족 사이에서 이것을 국태민안, 국가를 위한 이런 걸로 해서 모셔놓고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하자고 하면 고려불화 강의만 하게 되니까 그건 단막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이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이제 조선이 건국되죠. 1392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세종 5년 때쯤 그 초기에는 계속 불교를 갖고 오다가 세종 5년 때부터 유교와 성리학이 시작되죠. 그리고 불교를 탄압하는, 영원히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수학여행 가면 예뻐서 이렇게 불상 같은 거 하나 사오면 어른들이 이거 큰일 나, 집에다 놓으면 이거 왜 갖고 왔어? 막 이런 소리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으시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이게야.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조선 때 억불 정책이 시작되면서 하여간 불교에 관한 모든 것은 깡그리 그냥 다 없애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려시대 때 약 500년간 그려졌던 고려 불화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국법에 위배된 일이라. 세월이 지나서 조선도 망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가 와서 고려시대? 하고 돌이켜보니까 고려시대를 입증할 만한 그 뭔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 그 흔적을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다 가져가 버렸네.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조선시대 때 유물은 간간 반환해 주는 수가 있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거는 워낙 희소성이 커서 안 줍니다. 또 살펴보면은 고려 불화가 굉장히 아름다워. 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한참 후 얘기지만 소니 개발했던 것도 고려 불화의 정교성에서 힌트를 얻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그 고려 불화 같이 아름다운 불화 기법이 고려 시대 전후사에는 없어. 그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켈란젤로를 말씀드렸는데 미켈란젤로가 1500년대 초기 사람이에요. 인물이에요. 1500년대인데 우리 그게 900 몇 년 되고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많이 지금이 이제 고려 불화해서 세상에 나온 게 12, 3세기인데 그렇다 치더라도 2, 300년이 우리가 훨씬 빠른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는 본래 종교화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어디든 간에. 그 문화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야. 우리의 자존심이야.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이야. 우리의 정신이야. 혼이야. 국력이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나는 40 몇 년을 두고 고려 불화에 혼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뭐 누가 하라고 한 바는 없지만은 그렇게 살아왔어. 여러 말 하려고 하면 해가 다하고 뭐 때가 다 돼도 다 못하니까 추려 말하자고 하면은 프랑스 루브르 가니까는 처음에는 일본 애들이 지들 거라 그래. 거기서 아주 대대로 그냥 고려불화 전시회를 했더만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여자들 그 화가들이 유럽 사람들 귀에다 대고 쏙닥쏙닥 하는 게 뭐라고 하느냐? 저거 우리 건데 저 스님이 자기네 거라고 저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꼭 5년째 그 루브르를 갔었는데 처음에는 중국인도 좀 그려갖고 오고 일본인도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작년, 재작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는 불화를 그려갖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 해담 스님이 좀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 것이다라는 것을 완전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만 소외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인기가 없어 원래가. 서강대 한 교수가 하버드 대학을 가가지고 그 교수들한테 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다 알고 있더래 나를. 어느 경우에 교환 교수를 해야 되는데 장관서부터 남편이 국회의원이고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요. 그 와이프가 자식 때문에 미국을 가는데 그 한 유명한 대학에 가서 자기가 교환 교수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스님 뭐 어쩌고라 할래. 그거 내 얘기해 줄까? 그러니까
스님 됐습니다. 그래 자기 시아버지도 훌륭한 사람, 남편도 훌륭한 사람인데 내까지 게 뭘 알겠냐 저왜 이러는 거야. 근데 간지 6개월, 8개월이 돼도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와 저기 연락이 왔더라고. 스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학교다 연락을 해서 잘 검토해봐라. 그래갖고 됐어. 해담이 괜찮지 않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고려불화에 대한 그 원력이고 오늘 졸면 안 돼. 눈 크게 떠. 밥 먹어서 졸리죠? 절대 졸면 안 돼. 스님 강의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고려불화 때문에 내가 여러 나라에 가서는 매우 인기 있는 스님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 중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라고 몰라봐. 그럼 내가 섭섭할까요? 기쁠까요? 섭섭하죠? 네. 내가 지금도 이 오른쪽 눈이 잘 안 떠져. 저기 저 휴지 좀 말아갖고 와봐.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에 전시회를 할 때 그 아주 너무 과로를 했더니 눈에 과로가 왔는지 아니 나도 수건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많이 저기 한데 내가 지금 지난주에는 불교방송국에 법문이 있었고 오늘은 여기 경인일보로 와야 돼서 사실은 여간에서 뭐 병원 같은데 댕기지는 안 하는 성격이지만은 치료를 못하고 왔더니 좀 한쪽 눈이 약간 이래서 기형적으로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는 작고 하나는 커 보이지? 기형은 아니니까 잘 그냥 봐주세요. 알았죠? 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 CEO들, 여기에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남자분들이 많으신데, 성공하는 거 별거 아니요. 아시겠어? 근데 아마 필경이면 사람의 이 몸에는 눈이 5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안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해안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천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법안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육안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보는 눈이요. 근데 해담이는 법안, 불안까지는 못 가서도 해안은 약간 좀 밝거든요. 내가 보니까 지금 다 고달픈 분들 같아. 예? 알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 되는 것도 별거 아니다 이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색이 CEO라고 하면은 사실 보통 사람보다 10배 이상 용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강사가 진짜 지나치게 지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 용감해 보여? 보이죠?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도 어느 그 그룹에서 리더면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지부지하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은 진정한 CEO로서 자격이 있다고 봐야 돼. 세 번째는 선견지명이 있어야 한다.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다 각각 다양한 종교로 갖고 있겠지만 특히 CEO들은 어떤 종교든 종교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이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뭔지 모르게 내가 어딘가 희망을 걸고 아까 미켈란젤로 마냥 인간과 신이 다 부러팅기는 그 순간에 기적이라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 선견지명을 잘 가져야 두고
그 다음에는 뭐냐, 도덕적이어야 돼. 뭐 IT, 나노 뭐 해가지고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진짜 사람은 크게 두뇌만 발달이 됐지 다른 거는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어. 근데 그 과학이라는 발달된 그것을 쫓으려고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고 버거워요, 사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인성은 지쳐있겠지. 찌들어 있는 거요. 밤낮으로 가서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는 사람. 옛날에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연적 생각하는 사람이 돼. 시효로서 가장 금기해야 할 사안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니? 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성욕이라는 거예요. 3번째 하나는 뭐냐? 권력이라는 것이다. 이 점을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추락해서 누구도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빠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옛날에 부처님도 돈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예수님도 언급하셨고 소크라테스도 언급하셨고 공자도 하셨어요. 그 옛부터. 돈이 인간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그때부터도 계속 그래왔어. 그 유혹에는 견딜 자가 없어요. 보통으로 닦고 수양된 사람 아니면은 그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그 돈이 어떤 돈이냐가 가장 중요해. 그러고 돈 그렇게 많이 벌려고 너무 허둥대지 마. 실패의 최고 큰 원인이 뭐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확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짊어질 수가 있겠지. 이 정도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그냥 나도 모르게 늪에 빠지는 거예요. 요행이 돈을 버는데 아버지 때 큰 부자가 돼서 그 재산을 이어받는다든가 본인이 진짜 전생에 닦아놓은 공이 커서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가 부자가 되면 이 3가지 금기에 빠져 사람들은. 그러나 그 큰 대그룹도 2세, 3세, 4세들이 사실은 미안한 얘기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가리지 않은 그런 과보라고 봅니다. 그 2세, 3세, 4세를 보면 그것이 내가 저지른 과보임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고 2번째 섹스에 관해서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할 말은 아닌데 그거는 정말로 인간 망치는 일이에요. 그죠? 예. 성욕이라는 것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것은 미물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간에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그런 것이지 그 이상 향락을 향한 그런 성욕을 탐닉했다가는 그 사람은 정말 파멸의 문으로 늪으로 빠집니다. 사람이란 생겨먹기를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니까 다 잘생긴 것 같아. 얼굴도 이쁘고 다 그런 것 같아. 따지고 보면은
인간의 몸이 7구멍으로 뚫렸어. 눈, 코, 입, 배꼽, 대변, 소변 나오는데 한 군데도 깨끗한 물이 나오는 데가 없어. 6뿔이라는 게 있어. 안입이 설신이다. 7구멍은 바깥으로 보이는 것이요. 6뿔은 안으로 내장되어 있는 놈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니까 나같이 지금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닦아대고 이빨도 안 닦으면 얼마나 더럽겠어. 그죠? 코에도 뭐 콧물이 나오고 귀에도 나오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도 동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장육부를 들여다보면 대소변이 가득하고 피고름이 엉겨서 떼약볕에 하루만 던져놓으면 그냥 벌레가 우글우글 끓을 게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새 뚫린 구멍만 조금 더 괜찮은가 어쩐가 이렇게 보고서 향락에 취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 또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리더격인 사람들은 정말 그 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말이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요. 세 번은 권력이라는 거야. 내가 아는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라인을 잘 쓴다. 즉 차기에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 이걸 정확하게 꿰뚫어서 나는 기업을 키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차하는 순간에 대통령 될 사람을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밑보여서 또 망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권력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건 불가근 불가원이에요. 멀리 할 필요도 가까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를 잘 다스리면 이 사람은 현인이요. 어진 사람이 됩니다. 어진 사람이 되면 뭐예요? 내가 명함 한 장 들고 어디다 뿌려놓고 와도 인격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김추기경께서 생전에 모든 건 내 탓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는 사실 눈, 코, 입, 귀, 혀, 몸뚱아리 뜻입니다. 그죠? 안, 입이 설신의. 눈으로는 이렇게 어떤 색을 봅니다. 색이라고 하는 건 물체예요. 대상이에요. 그걸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지금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똑바른 고차원적인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귀로는 듣고 있다. 그리고 코로는 향기를 맡는다. 어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똥 냄새가 나고 시궁창 냄새가 나면 기분이 나쁘다. 그죠?
그러나 꽃향기를 맡고 뭐를 하고 나면 매우 향기로워서 기분이 좋다. 혓바닥으로는 맛을 본다. 그리고 몸뚱아리로 감촉인데 이게 몸뚱아리로 감촉이 이게 참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니면 이성이 생각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무슨 색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 갖고 싶다라든가, 그죠? 좋다. 이런 생각이 즉시 듭니다. 아니면 싫다. 보기 싫다. 난 나쁘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고 귀로 소리를 들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가 있고 싫은 소리가 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좋은 소리는 그게 기분이 좋대. 나쁜 소리를 하면 매우 거슬린다. 그 다음에 뭐냐면 코로 냄새, 향기 맡는 것도 마찬가지고 혓바닥으로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체적으로 감촉. 춥고 배가 고픈데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은 괴롭고 힘이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마지막 의라는 건데 이것은 식이요. 알식자라게. 저 5기관 안입이 신이 딱 느끼는 것을 의가 판단을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빛의 속도와 같이 빠른 것이다. 예? 이것을 그대로 하고, 법이라는 것은 이게 뭐라고 하느냐, 마지막 정론을 내리는 기관이요. 안입이 설신이가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향기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하는 이것은 6가지 육식, 즉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식. 이것은 뭐냐?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다. 본능, 즉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즉시 반응하는 것을 육식이라고 한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만 되면은 이것은 동물적이요. 본능대로만 한다면 동물이야. 짐승이야. 그렇겠죠? 그대로만 하면은 이것은 짐승이야. 성질 나는 대로 내가 갖고 싶다. 안 가져주면 어떻게 돼요? 성질 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귀로 소리를 듣는데 내가 그것을 인욕 참지 못하고 쌈 나는 거예요. 그죠? 재판하고 그냥 뭐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따뜻한 것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짐승과 같이 어류의 석음에 빠진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래야 군자가 되니까. 군자가 돈 많이 벌고 거기서 출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현자가 되고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관건이에요. 인성이라는 거 이거 다듬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진짜 문제가 일어나요. 요새 청소년 타락하고 젊은이들 막대 먹은 거 누구 책임이냐 이거야. 지금 중장년들 책임이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수상행식이라 이래. 수상행식이라.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고 그걸로 받아들이는 걸로 행동에 옮기고 뭐냐면 저장한다. 응? 그대로만 두면 어떡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탐진치에 빠진다. 탐내고 속내고 어리석음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망하는 것이다. 내가 아랫사람을 훈계를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용서를 하고 되도록이면 자비롭게 해야 돼. 절도 있는 훈계를 해야지 내가 조금 높은 사람이다 해서 막 가는 대로 했다가는 이 사람은 설 자리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지 부처님이 예수님이 공자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그분들은 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인성을 바꿔주고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탐진치 늪에 빠져. 그렇게 되면 어디냐? 사막도에 빠진다. 세 가지 나쁜 갈래에 떨어진다. 그게 지옥하고 축생이라는 건데 그게 뭐냐? 지옥이라는 것은 뭐 어디 나쁜 데 갇힌다든가 악귀 뭘 구하나 이루어지질 않아. 얻어지지가 않아. 자꾸 장애가 걸려. 방해가 딸라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게 해. 또 하나는 뭐냐? 어리석은 것은 무명이거든. 모르는 거. 앞이 깜깜한 거. 이 삼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어서 일 벌려놓으면 자기 일체 권속을 그냥 싹 못살게 다 해놓고 자기 주변 사람까지 싹 죽이는 사람들이야. 이거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에서 이것을 깨어나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마 지금도 약간 과속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그것을 지금이라도 잘 정비해서 내가 어진 사람이 될 때 내가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 어디에 이렇게 가더라도 남들이 나를 보고 옥기슬염이고 나를 칭송하는 법이지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야 소용없어. 나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어. 고대 법대 나와서 이게 암만 해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설사 어렸을 때 운이 없어서 지방대를 나왔다고 해도 그 사람이 훨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다 대통령 됩니까? 지방대 나와도 대통령 합니다. 그죠? 네. 이 사람 운명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인성이라는 게 따지고 본다고 하면 또 이게 여러분들이 그 수만 가지 직종 중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그 길이 사실은 현재 내가 태어나서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생부터 습성이요. 전생부터 해왔던 일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수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도 나는 이게 그래도 내가 적성이 맞아. 응?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전생의 습성이라는 것이다. 전생부터 익혀왔던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전생부터 해왔던 거. 그래서 그거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생부터 공부를 했는데 금생에 태어나면 조금 더 진보된 그런 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 더 진보가 된,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상태로 가야 되죠. 사실 나는 오늘 잘난 척 할 만해. 단절되고 빼앗기고 역사를 잃은 당신들한테 역사를 되찾아주는 이 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뭐 찔릴 일이 뭐 있냐? 난 눈치 안 봐. 반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아시겠어요? 맞죠? 그래서 이 습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분야로서는 그래도 편해. 그렇게 해서 딱 선택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 끊임없이 거기에 정당한 노력을 해야 돼. 정당한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아내와 자식과 남편이 있을 건데 절대 그 사람들 당신대로 비롯돼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내 자식이 왜 남의 자식보다 공부를 좀 못할까? 태도가 조금 약간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태도가 좀 망가져도 걔들이 또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온 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아주 그렇게 온순하고 뭐 했던 사람들 다 온순해 보이긴 하네. 응? 어려서 잘할 때 좀 온순하긴 했겠어. 그런데 다 그렇진 않잖아. 근데 그렇게 또 그런 애들이 나중에는 아주 더 훌륭한 그런 인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컴퓨터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공부해라, 이렇게 머리 아프게 만들지는 말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네 뜻대로 서울대를 갖다 치자. 거기만 가면 무조건 다 성공하냐?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하고 그 아이들이 활발해서 진짜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내장되어 있는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절대 크게 간섭하고 막 심한 말을 해서 애기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가장으로서 리더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누라가 내 말 안 듣는다. 남편이 조금 잔소리가 심하다. 이거?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짝꿍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내 맘대로 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대한 내가 그 상대가 돼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그 입장이 어떤가를 얘기를 하고 자식한테도 그 아이를 불가분 내가 훈계를 할 때는 아들이 저렇게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그 아래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서가지고 이놈아 너 대체 그래갖고 뭐에다 써먹을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사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는데 내가요 좀 이렇게 장이 안 좋아. 고려부라가 맨날 엎드려서 그래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엎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참 고려부로 안에서는 벌써 죽었을 사람 같아. 그런데 하도 예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열악한 나라에 가서 음식을 잘못 먹으면 그냥 아주 백발백중 내가 탈이 나요. 그냥 막 차를 세워라 해서 막 그냥 어디 좀 화장실 좀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오기가 미안하면 이렇게 보면 애기들이 있어. 그 애기들한테 내가 1달러건 2달러건 줄 때 서서 주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이 키 높이만큼 무릎 꿇고 딱 앉아서 내 애한테 돈 줘요. 나는 사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란다. 에? 나는 스님이다. 이래서 아이들이 나중에라도 한국인들 참 예절이 발라. 에? 이런 걸 각인시키고 또 나이 먹은 사람들 그때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라나서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이러면서 사회가 점차적으로 정화가 되지는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잘난 척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집안에서 아내를 훈육할 때 자식을 되도록이면 자식도 자유를 줘야 돼. 요새 애기들이 얼마나 머리가 복잡합니까? 걔들도 여러분 못지않게 경쟁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인성이 찌들어 있는 상태예요. 파괴가 될 지경인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또 거기다 대고 막 해대면은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 못하는 애는 얘는 분명히 다른 걸로 성공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 아시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공부 잘해봤자 대학 교수밖에 해먹을 거 없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더 잘 살아.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와이프나 남편이나 최대한 배려해주고 그쪽 입장이 돼서 들어주고 꼭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할 때는 내 생각 이런데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해서 그래도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냐고 해야 돼. 왜냐하면 공자 같은 도덕자도 가장 좋은 친구는
친구에 대해서 잘못하는 점을 지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것도 2번 해서 못 알아들으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런데 가족한테는 그렇게 무시할 일은 아니니까 그러냐 하고 두어. 그러면 그 사람이 서러지하다 아니면 직장 가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기회가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것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상사나 부하나 아니면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이나 간에 내가 리더로서 모든 병폐가 가까운 데서 일어나. 가령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경찰서에서 누구 불러? 운전기사 부르는 거예요. 와봐. 운전기사를 보고서 물어. 운전기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싹 풀어대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치는 거예요? 그 회장이나 사장이 다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사실은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한테 잘해야 되나는 내가 그만큼 도덕적이고 투명해야 돼. 매사. 투명하고 공정해야 돼. 내가 무엇을 운영하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간다. 뭐 한다 하면 이것은 벽패라는 게 그날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을 잘 써야 돼. 선수 기용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를 딱 뒀을 때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정말로 성공합니다. 아마 내 말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악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바뀌지 않아. 악해지지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선하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선해지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숙제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보는 게 상수고 되도록이면 선량한 사람을 본인들이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못 가르칩니다. 그는. 부모도 못 가르치고 사성인도 그 사람은 못 가르칩니다.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할 때가 딱 있는데 언제냐. 죽음의 그림자가 말없이 다가왔을 때 저승사자가 문 앞에 탁 따달았을 때나 눈 한번 크게 떠서 쾌광반조라고 자기를 돌아다 보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인연이라는 건 영원한 게 없다. 여러분들 그 말 들어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생자 필멸이요. 회자정리라. 세상 사라는 건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고 그랬어.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생자필멸, 회자정리.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 다시 정연하게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 네, 됐어요. 반드시 모든 것은 무상한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태어납니다. 빨가벗고 태어났다가 이 세월을 거슬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그 누구라도 이 운명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금 나는 아무개인데 내 성은 최신지 오신지 이신지 김신지 이런 성을 가진 내가 내 가문을 위해서나 후대를 봐서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부와 귀를 추구했다가는 그 사람은 망합니다. 저는 그 옛날에 크게 기업으로 성공한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절에 와서 한 3박 4일을 계셨었어. 부부간에 노부부인데 누구라고 하면 다 알아요. 여기도. 그분이 스님 저는 참 하나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자식한테 사업을 너무 빨리 물려준 것도 잘못이오. 사회에 환원해야 될 것을 자식놈한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바라진 사고를 갖지 못한 그 자식한테 내가 물려준 것이 한이 됩니다, 스님. 그러면 자식을 아버지가 좀 잘 다려보시지 그래요? 라고 말하니까 안 듣는다 이거요. 이미 골수적으로 지 고정관념이 뿌리가 박혀버리면 부모고 뭐고 없어. 아까 말했지만 부처님 예수님이 말해도 안 들어먹어. 그것이 두고두고 제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물려준 그것을 아들이 망쳤더라고. 근데 참 그게 참 기가 막힌 거지. 여러분들이 자식들 좀 편하게 살라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되도록이면 내 형제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잘 살아서 형제들도 좀 빚 좀 나게 해주고 내 아내도 남편도 좀 호강도 좀 시켜주고 편하게 이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아마 모든 분들의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조 역사 45년을 위해서 사람 죽인 수요를 헤아릴 수가 없잖아. 그죠? 1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다 죽여버리잖아, 되고 나서. 아마 날아다니는 파리도 그렇게 잡으면 못 잡어. 그래요, 안 그래요? 생명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살상을 해서 자기가 얻은 게 뭐냐 이야. 자자도 뭐 3번밖에 못 내려갔지만 그 자식들이 다 자식을 못 낳거나 낳아서 죽이고 그 자식들이 비명명사하고 단명하고 뭐 해놓은 게 있냐 이요. 그리고 조조는 말은 1200년을 사막도에 떨어져서 소돼지로 태어나서 그렇게 끊임없이 죽임을 당했다. 조조가 222년대 사람인데 청대 말에 중국의 그 소주라는 곳에서 한 사람이 돼지를 잡았는데 간을 딱 꺼냈는데 보니까 간에 조라고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이 그걸 보고 그냥 다리가 후두두두거리고 막 너무너무 질려고 무서워가지고 그 길로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래서 나는 그 불안 스님이라는 분의 그거를 보고서 조조가 1200년 만에 빚을 다 갚았는지 그리고 한 사람을 스님 만들어서
잘못하면 이런 과보도 받는 것이다라고 최고 그 일가를 터뜨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인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허덕이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편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가령 부도 직전에 있다 하더라도 편안해야 돼요. 그것은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가 없어.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예? 내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가냐? 그거 뭐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요. 부처님 보고 해달라고. 공자님, 소크라테스 누구를 불러갖고 도인인 뭐 저기를 해도 안 되고, 아까 말했던 로마 교황이 다시 살아와도 안 되는 거, 죽었던 화타가 와도 안 되는 거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느냐? 깊은 생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위기에 있을 때면은 새벽에 1시간이고 30분이고 거의 앉아서 그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과연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 일을 어떡하면 그것 또한 1시간 정도 하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어떤 놈이 자꾸 나한테 그냥 시비를 걸고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자꾸 태클을 걸어가지고 나한테 이 장애를 만드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때도 1시간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한 달이고 뭐고 해서 내가 고요히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부처도 예수도 공자도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본인 자신만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은 반드시 뭐라고 그러냐면 답이 찾아질 것이다. 답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 한턱 내기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좀 지루하고 따분하고 내가 사는 인생이 그렇더라도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만 해보면 여러분들 진짜 괜찮아요? 그 길밖에 없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고마워요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나는 내가 요 소리는 좀 강의 주제를 좀 벗어난 얘기인데 강원도 양양에 그 8분단이라는 거기가 있어. 군인들 법당. 그래 거기 가서 법문을 하는데 하러 가려고 그랬더니 그 이제 제일 대장이 기독교 분이래. 근데 이 장병들이 장교들 종교를 보고 교회로 나가느냐, 성당으로 가느냐, 절로 오느냐 한다네 또. 그래 뭐 그렇다고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회당 큰 스님 뭐 법문 뭐 해갖고 뭐 프랑카드를 진짜 내 생에 그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중국에 가서나 그런 거 봤지. 해놨더라고. 그렇게 이제 법문을 장병들한테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여기 이제 그때 같이 갔던 분도 계시네요. 그런데 그 사성 되는 분이 삼성이지 삼성 별 3개 그지? 그분이 해담 스님 보러 왔다고 그래. 내가 그랬느냐고 그래 마당을 나갔는데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그 사람을 호위하고 왔더라고. 해담 스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큰 사람들은 말도 틀려 말하는 것도. 스님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장병들에게는 다 잃는다는 거야. 장교들 종교 보지 말고 소신대로 나가라 라고 자기 했다는 거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계속 외쳤어.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느냐. 이보시오. 내가 도 닦은 지가 한 40년이 넘었걸라 그랬어. 온도사는 못 돼도 반도사는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 그분은 이제 그런 용어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지 하여간 그러시오. 그래서 내가 반도사 눈으로 당신을 보니까 조금 있다 조만간에 나라에서 큰 자리로 부르겠어. 굉장히 좋은 일 있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반신반의로 그냥 그래요? 뭐 이러더라고. 뭐 그냥 표정 듣고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잘 되면 그러나 잊지 말고 커피나 한잔 사러 오시오. 나 여기 조 있게 사르니까 이랬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 후로 한 달도 안 됐지 아마. 여기 지금 그분이 하나 왔는데 우리 북자 전화가 왔어. 스님 그래. 왜 그러시냐고 내가 그랬더니 스님 그때 그 왜 장군 보고 뭐 나라에서 막 부를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정말 지금 KB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삼성이 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그 사람이 뽑혀서 지금 그거 가게 됐다고 지금 KBS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야? 그러면서 그래. 사실은 지금서 얘기지. 스님 그냥 우리 스님이 그런 스님이 아닌데 어쩌자라고 저렇게 호언장담을 막 하시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그러고 말해서 잘 됐네.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법당에 법사가 중령인가 그래. 그분이 오셔서 찾아왔어. 스님 인사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그나저나 저 스님 별 3개 다신 그 암흑의 그 양반한테 스님이 뭐 어디 큰 자리 나라에서 부를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 나는 1차 들었는데 근데 그랬죠. 그랬더니 사실은 그분이 그날로 한 3, 4일 후면 다른 부대로 가기로 돼 있었대. 다른 부대로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 막 나라에서 불러서 당신 가게 될 거라고 스님이 하는데 그 스님이라고 모셨는데 보통으로 곤란한 게 아니더라는 거야. 자기가 막 그때 막 등에서 식은땀이 막 흐르더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아주 잘 됐네요. 그러면 내 그 중령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고 안 봐도 없다. 안 알고 있다라고 하면 별 3개 달고 제일 높은 사람이고 뭐 기독교인이라는 거 그것만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연약하고 어린 장병들한테 장교들 종교를 보지 말고 소신껏 다니라고 했다는 그 큰 말에 내가 덕담을 한 것인데 아마 부처는 나를 곤란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나 보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잘 된 거지? 근데 커피는 안 사주러 왔어. 그래서 나는 꼭 이 내기를 걸면은 커피 한 잔 내기요? 이렇게 하는데 안 사주고 그냥 말아서 그냥 잘 되면 됐지네 이러고 말았는데 말이라는 건 어디 가든지 진짜 예쁜 말, 고마운 말, 부드러운 말, 겸손한 말, 누구한테나 희망을 주는 말을 할 때 그 사람 인격은 스스로 올라가고 그 말을 듣는 자가 어떻게 하겠어? 고맙습니다. 당신 참으로 훌륭합니다. 내가 존경합니다. 당신한테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특정적인 종교에서 수행한 그 파워가 있다면 진짜 그대로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자고 하면 그래.
나도 그림을 그리는 스님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 월제 해담이를 고려부라 부문에 아무리 어쩌고 그래도 나를 필적할 자는 없어. 내가 자신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림을 그리지만 정말로 세계의 미술가로서 최고 존경하고 싶은 사람 미켈란젤로고,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 리더는 교황 율리우스 2세.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 왕국을 그렇게 건설한 그 사람, 두고두고 칭송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은 뭐냐? 바꿔 말한다면 조그만한 내 공간이라도 내가 얼마만큼 해서 훌륭하게 가꾸어 놓느냐에 따라서 먼 훗날 나를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지방 쓰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 적힌 내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던가를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게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해서 좌절하지 말아라. 분명히 길이 있다. 그 길은 무엇이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내가 하는 것인데, 하루에 새벽이면 새벽, 잠들기 전이면 잠들기 전 1시간은 나를 돌아다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색에 들 때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다음에 볼 때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진짜 볼 때. 특히 내 말 오늘 진심으로 잘 듣는 사람 더 잘 됐으면 좋겠네. 약간 편파적인가? 그리고 또 좀 그러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다 진짜 훌륭한 분들입니다.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반드시 지금보다 최소 몇 갑절, 몇 십갑절이 상승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내 말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저기 CEO로서 리더십, 이거 중요한 거 아까 3가지 그 덕목은 잘 지켜야 할 일이고, 또 내가 아랫사람과 상하이에 그 참 균등하게 맞춰 나갈 때 나는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인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할 거라고 미루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생겼습니다. 반가웠습니다.